다음 사연입니다. 이 사연 재밌어요. 제목도 특이합니다. 제목, 비행기에서 만난 끈질긴 아줌마. 안녕하세요, 오마르님. 라디오 영화 너무 잘 감상했습니다. 자기 전에 들으니 몸과 마음이 편해졌어요. 첫사랑에 대해 사연을 받으신다고 하니 저도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여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왔습니다. 앞의 사연은 영국, 지금은 또 미국. 사연 중에 외국과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학업에 집중하느라 10년 넘게 한국에 방문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엄마가 여름방학 때 미국에 자주 오셔서 그리 외롭거나 힘들진 않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평소처럼 저희 자매를 만나러 엄마가 오셨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옆에 앉은 처음 보는 청년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말을 걸었답니다. 몇 살이냐, 아이돌이냐, 부터 시작해서 어디 사냐, 미국에는 무슨 일로 가냐 등등 사적인 질문까지 했다고 해요. 네, 저희 엄마 세젤 수다쟁이입니다. 저도 가끔 엄마의 수다 레벨을 감당하기가 힘든데 비행기 청년은 그 긴 13시간 동안 아이고 오죽했을까요? 제가 괜히 미안해졌어요. 엄마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법한 본인의 행동에도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그 청년이 더욱더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내 딸이랑 비슷한 또래네 라는 말을 남기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할 때쯤 청년의 번호까지 물어봤습니다. 결국 청년은 저희 엄마에게 반강제로 번호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가벼운 해프닝이라 생각했고 1년이 지나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한국에 가려는데 엄마는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 청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딸 한국 옵니다. 소개팅 할래요? 곧 청년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방어를 한 거죠. 실제로 교제 중이긴 했지만 아주 적합한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에 친구 하나 없는 딸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지인이라도 소개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개팅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하기에는 이미 사전 동의 없이 제 사진이 비행기 청년과 엄마의 대화방에 뿌려진 상태였고 엄마의 끈질김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비행기 청년은 고민 끝에 고등학교 시절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절친을 희생양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비행기 청년의 예전 룸메이트 분과 소개팅을 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던 비행기 안에서 꾸역꾸역 만들어진 인연의 인연. 누구에게 설명하기도 애매한 만남이지만 정말로 인연이라는 건 있는 건지 그분과의 첫 데이트는 그래, 당신이었어를 느끼게 해준 만남이었습니다. 키도 훤칠하니 제 스타일이었고 무엇보다 배려 넘치고 예의 있는 모습이 너무 포근했습니다. 엄마가 인정한 그 예의 바른 비행기 청년의 절친다웠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니 취미부터 철학적 신념까지 맞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에 빠질 때처럼 어떤 포인트 하나에서 푹 빠져버렸습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쌀쌀한 가을바람을 막아주던 그분에게서 풍기는 비누 냄새. 인생에서 가장 특이한 소개팅이었던 그날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이 인연은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들이었기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과연 엄마가 다른 비행기에 탔더라면, 청년의 컨디션이 조금 피곤했더라면, 번호를 바꿨더라면 아마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운명과 인연 그리고 타이밍이란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제 첫사랑 이야기의 결론은 엄마는 항상 옳다입니다. 크크크.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어쩌면 운명의 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괜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걸 믿고 싶어지죠. 별 근거는 없지만 로맨틱하니까요.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제가 그 어머니 옆에 탄 청년이었으면 저는 아마 1년 뒤에 온 연락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비행기에서 13시간 동안 시달리고 나면 그 아주머니의 딸도 유전학적으로 엄청난 수다쟁이일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겠죠. 사실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지 비행기 파트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이게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거의 재난 영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빠졌죠. 어머니가 청년에게 아이돌이냐고 물어봤다는 점. 네, 그렇죠. 비행기에서 이런 아줌마에게 시달리려면 우선은 일단은 아이돌처럼 생겨야 합니다. 네, 저에겐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앞으로도 저의 비행은 평안할 것인데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두 청년과 달리 사연자분의 외모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저는 머리로 그려본 바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지셨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1년 전에 비행기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딸, 실제 대화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딸을 내 절친에게 소개하려면 아무래도 외모가 뛰어나야 하겠죠. 그리고 그 외모를 어머니가 물려주셨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사연에 등장하는 사람 중 얼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얼짱시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누 냄새 이야기는 허탈감을 남기는 것이죠. 그냥 비누 냄새도 아닙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쌀쌀한 가을바람을 막아주던 그분에게서 풍기는 비누 냄새. 여기서 비누 냄새가 뭐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이미 사랑에 빠져 있는데 비누 냄새가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 비누 냄새마저 좋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순수함 같은 게 느껴져요.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면 이런 느낌이구나. 뭐랄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며 가끔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고 하는데 그게 정말 실현이 된 느낌?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평생 딱 한 번 연애로 결혼하는 사람들을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젊을 때 연애 최대한 많이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겪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굉장히 짧은 생각이죠. 애초에 인생에서 사랑이 단 하나뿐이라면 이전 연인과 비교하고 말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 세상의 유일한 사랑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당연히 함께 하게 되겠죠. 사랑을 하는 게 결코 매일 좋은 건 아니죠. 막 좋을 때가 있으면 그저 그렇거나 싫은 날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이별하거나 다른 만남으로 눈을 돌립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굳은 날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슬프니까. 근데 결국 지나가거든요. 인생도 사랑도 원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이 같다면 그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면 그때 서로에게 느끼는 사랑, 전우애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영원히 모를 테지만 다양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것 또한 정말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남자분이네요.